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4월 20일 날 개강하는 아리아라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프리뷰를 조금 해보려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 프리뷰라고 하는 거는 아리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제 절차들을 한 번씩 체험해 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과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제를 한 다음에 어떻게 과제 검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와서는 어떤 수업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리를 받는지 전체 루틴을 체험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실제로 아리아 주간 테스트까지도 쳐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라고 하는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다 체험해 보면서 어떤 커리큘럼인지 성격을 이해하고, 그 성격에 맞게 내가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받으셨죠? 자료를 피시면 첫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첫 페이지 펴보시면, 네, 일단은 왼쪽 페이지에는 뭐 잡다한 제 소개랑 뭐 수업 일정이 돼 있는데, 뭐 제 프로필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 수업 일정을 먼저 봅시다. 수업 일정. 자, 수업 일정 보면 4월 20일 날 일단 개강이라고 되어 있죠. 4월 20일 날. 4월 20일 날 오면은 이제 교재가 배부될 겁니다. 교재가 배부되거나 아니면 1주차 문제만 제공되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될 건데, 아무튼 간에 1주차를 4월 20일 날 문제를 제공받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서 수업을 이제 처음으로 아리아 수업을 듣는 것은 4월 27일 날이 될 건데, 4월 20일 날은 당연히 제가 또 다른 걸 준비를 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리아 위크 0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해 오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위크 1을 풀어온 것에 대한 수업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총 5주차 동안 진행을 해서 6주차에, 그러니까 이제 1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풀어온 문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주 동안 여러분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제 5월 25일 날 종강하면서 6월 모의평가 직전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리아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뭐 짧게는 6월 모의고사에서의 급진적인 성적 향상, 그리고 이제 길게는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는 4점 문항을 해결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 보면은 뭐 아리아 교재 내지랑 그리고 아리아 표지 이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아리아 교재 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표지죠. 표지는 원래는 이제 아리아 같은 거 저랑 커리큘럼을 한번 해본 친구들도 있죠. 아리아 커리큘럼을 해본 친구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표지에 새가 그려져 있어요. 새가 그려져 있었는데, 새가 이제 뒷페이지로 밀렸어요. 그래서 뒷표지에 새가 있고, 앞표지에는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색깔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쁘죠? 자, 밑에 있는 책을 편찬하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뭐 새벽 감성 한 스푼 담아서 이렇게 쭉 쓴 건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리아를 제가 편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한 페이지 넘기면 딱 교재 펼치면은 이제 왼쪽 페이지랑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거 책이에요. 이거 책이야. 딱 펼치니까 여기 이제 문제 번호가 달려 있고, 문제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고, 문제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아리아에 썼던 문제고, 올해는 프롤로그에 썼던 문제죠. 그렇죠? 제가 프롤로그에 이 문제를 넣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작년 아리아 기준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아리아에는 수록돼 있지 않는 문항의 그 스포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중복된 문항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제작 문항이 들어갈 겁니다. 올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낯선 문항을 푸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은 위쪽 보면은 뭐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해서 번호가 달려 있죠. 1번, 2번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매뉴얼 읽어보시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돼 있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가 아니면 역함수를 스스로 도입해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문항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어. 그치? 나도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탁 집어가지고 야 이거랑 숫자만 바꿔서 나올 거야. 내신 강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원이 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행동을 정리하자는 이야기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하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느낌 오시죠? 아, 내가 이런 상황이 등장했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항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라고 하는 매뉴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3개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에 기능 자체를 제가 2가지로 일단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전적인 성격이고 두 번째는 사후적인 성격,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온 다음에 현장에서 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제를 할 때 당시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요 내용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 보시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문제 난이도가 뭐 이제 개인 편차에 따라서, 수준 편차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쉬운 문제라고 느끼는 친구들한테는 별로 사전적인 성격을 못 띌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힌트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힌트의 기능.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탁 막혔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뉴얼이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힌트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막힌다, 풀다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힌트의 기능으로서 활용을 해보셔라. 이게 일단 첫 번째 기능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기능은 사후적인 기능입니다. 혹시나 이 문제가 좀 쉽게 잘 풀렸던 친구들도 이 사후적인 성격은 반드시 이제 같이 느껴주셔야 되는데, 같이 기능해 주셔야 되는데, 사후적인 기능은 뭐냐면 당연히 이거죠. 내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이 문제랑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장성의 기능입니다. 확장성.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좀 오버를 하면 암기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저 매뉴얼이 정말 나의 행동이 될 때까지 반복하시고 암기해 주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는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잘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면 매주마다 치러지는 아리아 주간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받게 됩니다. 아리아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시험지가 이렇게 있어요. 시험지가 있으면 단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원본 문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도 바꾸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풀이 과정을 외워서 칠 수도 있지 않나요? 외워서 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외워서 푸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외워서라도 왔으면은 전 성의가 대단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풀이에 대한 흐름을 한 문제 이상 차곡차곡 이렇게 외워보다 보면 실제로 다른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 외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풀이 과정이라도 외워주면 돼. 근데 풀이 과정을 그냥 딸딸딸 그냥 외워가지고 하면 성적 향상이 그렇게 빠르게 되진 않을 수 있어. 왜냐면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구성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행동을 평가하는 구성 요소가 있고 오늘 쳐볼 거예요. 두 번째는 내용을 평가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행동을 평가하는 구성 요소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잘 학습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공부를 잘 하셨으면 이제 이런 문제, 이런 물음에 답변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정점을 지나는 두 로그 함수가 등장했다. 정점 지나는 두 로그 함수가 등장했다. 너의 행동은? 이런 질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트에. 정점을 지나는 두 로그 함수가 등장했다. 너의 행동은? 이라고 일단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실수배 관계를 점검한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식을 막 열거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고 행동을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저는 수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리아에서 이걸 반드시 체득시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치면서 계속 행동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은 네가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거랑은 별개야. 똑똑한 거랑
그리고 그냥 그 똑똑함을 실제로 의식의 수준으로 갖고 있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자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잘 푼 친구들도 사후적으로 반드시 확장성을 위해 행동을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행동을 잘 학습하신 다음에 테스트에서 행동을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문제를 이제 네 문제를 먼저 샘플로 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드릴 건데, 이 네 문제 중에서 제가 두 문제를 테스트를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좀 잘 느끼시고 테스트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다 지켜주셔야 앞으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확장성을 띠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테스트에서는 행동,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마찬가지, 그냥 원래 테스트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을 물어봅니다. 풀이 과정. 그런데 원래 기존의 테스트는 어땠죠? 그냥 제가 여기에 빈 여백 뻥 뚫어놨죠. 그냥 네가 풀이를 알아서 채우고 답만 찍어. 그리고 답 맞으면 맞다 해줄게, 이거였지. 근데 이제는 과정 하나하나 서술형처럼 일단 단계별로 점수가 다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거 했는지 2점, 이거 했는지 3점 다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할 때 애초에 과정별로 단계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의 채점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기존의 프롤로그의 주간 테스트랑 다른 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가 조금 더 과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밀화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어디 하다가 샜냐면 이 매뉴얼 이야기 하다가 샜는데, 어쨌든 아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확장성을 띌 수 있는 매뉴얼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일단 가장 좋은 점인데, 사실은 매뉴얼만 읽었을 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래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가 아니면 역함수를 스스로 도입하자인데, 역함수를 도입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던가, 아니면 왜 역함수를 도입해야 하는지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랑 프롤로그 개념을 쭉 따라오신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따라오더라도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였더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뭘 실어놨죠? 개념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 포인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프롤로그에서 학습했던 그 개념 포인트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프롤로그에서는 빈칸이 뚫려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 빈칸이 제가 실제로 다 채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저랑 이제 프롤로그 개념 수강을 같이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이거를 읽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이 내용을 이해를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준비한 게 이거죠. 여기에 뭘 수록해놨죠? QR코드를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삽입을 해놨어. QR코드는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뭐 찍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시면 이 QR코드를 딱 찍어서 들어가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찍어보세요. 찍으시면 제가 딱 화면에 나와서 이 내용을 갑자기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매 문항마다 QR에 들어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제 활용법 말씀드릴 겁니다. 수준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준이 뭐 높고 낮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아서 이렇게 좀 쓸게요. 수준이 조금 높은 친구들과 낮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수준이 높은 친구들한테는 이 아리아라고 하는 엔제가 어떻게 기능했으면 좋겠냐면, 낯선 문항을 풀어보는 그런 역할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수준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기에 역량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 아리아가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중점을 두고 개념과 기출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집필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우측 페이지에 크게 흥미가 없다면 왼쪽 페이지에서 흥미를 많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걸 풀어오는 데 과제에 집중해 주시면 돼. 근데 왼쪽 페이지 문제가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엔젤을 안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제 교재는 오른쪽 페이지에 개념과 기출을 잘 담고 있으니까 너는 과제를 해올 때 왼쪽 페이지 문제를 풀어오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를 QR과 함께 그리고 기출과 함께 공부해오는 데 집중을 하시고 현장에 참석하시면, 그럼 이 낯선 문제를 제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그 진수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마다 당연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리아라고 하는 엔진은 복합적인 성격을 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취지로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
이 교재는 각기 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축에 속하는지를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리아 문제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 되는 문제 수준을 내가 풀어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왼쪽에 해당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오른쪽에 해당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스스로 일단 분간을 하시고 앞으로 이 아리아라고 하는 커리큘럼에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공부를 이어나갈 것인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저는 만약에 여기에 속한 학생인데 걱정이 많겠죠? 여기에 속한 학생인데 근데 그러면 나중에 낯선 문제를 풀고 싶은 이 수준이 됐을 때는 그럼 저한테 필요한 엔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엔제를 일단 3개로 구획했죠. 이번 커리큘럼에는. 그래서 아리아 1 그리고 튜닝 아리아 2 이렇게 되니까 아리아 1에서 일단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 엔제 그죠? 튜닝이나 아리아 2 정도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문항을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엔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능력적으로는 기출과 개념이 복습이 덜 돼 있는 친구들한테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리고 개념과 기출을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여기 1번 문제 있죠. 여기 1번 문제 펴놓은 거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기출이 없죠. 근데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기출도 있습니다. 그죠? 기출 리뷰라고 해서 제가 기출 문항을 수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기출 문제도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오른쪽 페이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당하는 그 분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면 기출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해오시면 안 된다, 당연히.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교재 구성을 다 설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좀 더 하면 이 내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교재를 받을 건데 아리아 교재를 받은 다음에 문제는 어디 푸냐? 이 공간에 문제를 풀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풀이 공간이 아니에요. 풀이 공간이 아닙니다. 풀이 공간이 아니고 그럼 뭐냐?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공간이 알겠죠? 필기 공간입니다. 필기 공간. 근데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나는 필기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 말하는 걸 이해하는 거에 급급하다. 그러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필기를 안 하셔도 되냐면 제가 필기를 안 하셔도 되게 필기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실제로 직접 쓴 칠판에 판서할 내용들을 미리 수업 준비하면서 써놓은 자료들을 다 PDF 파일로 올릴 거예요, 카페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다시 필기하셔도 되니까 수업 시간에 필기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풀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풀어오냐? 그럼 어디에 푸냐? 풀이 양식지를 또다시 줄 겁니다. 풀이 양식지라는 걸 줄 겁니다. 지금까지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죠? 그냥 교재에 풀어왔죠. 그래도 됐었던 이유가 뭐예요? 교재를 내도 되니까. 어차피 수업 시간에 멜로디를 풀어주진 않잖아, 제가. 근데 아리아는 여따 풀어오면 네가 아리아 교재를 내야 돼. 그럼 여기서 수업을 뭐 가지고 들어? 그치? 못 듣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애초에 여기 교재에 풀어오시면 안 되고 풀이 양식지에 풀어오신 다음에 현장에서는 아리아 교재를 네가 깨끗한 상태로 갖고 있어야 돼. 오른쪽 페이지는 좀 더러워져 있어도 돼. 왼쪽 페이지는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는 너는 현장에 와서 풀이 양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지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식지는 이제 오늘은 이제 드리진 못했는데 이게 양식지예요. 양식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항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문항 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오답인 경우에는 여기 오답 원인을 쓰시면 됩니다. 오답 원인을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문제풀이 단서를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단서. 근데 단서를 쓰는 란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좀 문제풀이 능력이 다른 친구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조건에 넘버링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본다고 치면 1번 2사분면 위에 점 A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조건 2번 OA랑 OB의 기울기 곱이 2 3번 OA의 길이가 4분의 5 4번 OB 길이가 4분의 루트 17 73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달아놓고 그럼 내가 여기에 단서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을 달아놨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문제풀이란이 여기 있는데 문제풀이란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단서가 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부터 사용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2번부터 먼저 써야 되나? 3번부터 먼저 써야 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단서별로 네가 사용할 순서를 먼저 기획하는 거야.
이렇게 사용할 것 같다라고 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못 풀어도 되지만 자꾸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단서를 넘버링 달아놓고 전략대 순서 짜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1번을 썼어 만약에. 그럼 위에 단서에서 지우는 거야. 그럼 더 이상 1번은 생각을 안 해도 돼. 네가 1번을 완벽하게 사용했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3번도 썼어. 그럼 이제 안 쓴 게 유일하게 뭐밖에 없으니까 2번밖에 없으니까 2번을 쓰기 위한 풀이 과정을 또 발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좀 힘겨움이 있다면 단서 자리에 이렇게 넘버링을 하신 다음에 이 넘버를 지워 나가면서 여기다가 풀이를 이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풀이를 하고 그 풀이를 하는 그 윗란에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은 필수란이고 반드시 채워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채워 오셔야 되고 이 란을 조교쌤들이 열심히 검사를 할 거예요. 이 필수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구하는 것과 전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예시로 본다고 치면 1번 문제 보세요.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A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구하는 것 자리에 뭐 써주면 돼? 스몰 a 써주면 돼. 그치? 근데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구하는 게 스몰 a잖아? 그럼 스몰 a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또 짜는 거야. 근데 얘들아 스몰 a가 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지수함수의 밑이지, 그치? 지수함수의 밑은 어떻게 결정하는데? 하나의 점을 찾아야 되지. 그럼 하나의 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위에 점 뭐가 주어져 있어? 라지 a가 주어져 있지, 그치? 아, 그러면 전략은 뭐가 돼야 돼? 스몰 a를 결정하기 위해선 점 라지 a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구나가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지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아,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를 p, q로 설정한다 정도가 일단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뭔지 먼저 볼 수 있게끔 풀이 과정 위쪽에 배치를 했고 구하는 것이 뭔지를 써두신 다음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뭘 찾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면서 자꾸 역추적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얘인데 얘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네가 근본적으로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게끔 이렇게 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1번 문제는 아니지만 2번 문제처럼 그림이 있는 문제들 있죠. 그림이 있는 문제들은 풀이 과정 란에 그림을 제가 수록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수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에 풀어도 충분히 문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림이 있는 문제들은 제가 여기 삽입을 미리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끄적이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풀이 양식지 풀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 양식지도 존재하니까 양식지 한 칸 한 칸 채워 나가다 보면 그 문제가 이제 좀 어느새 좀 접근이 조금 쉬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풀이 양식지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과제를 할 때는 일단 왼쪽 페이지 문항을 풀이 양식지에 푸는데 풀다가 잘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매뉴얼을 참고한다. 근데 매뉴얼을 참고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힘들다. 그럼 그 문제는 포기 안 풀어도 돼. 포기 대신 이 문제를 안 푸는 대신에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죠. 과제를 뭔가 좀 덜한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개념과 기출에 대한 이 QR 해설을 반드시 수강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풀지도 못했으면서 매뉴얼도 안 읽고 개념 기출도 공부를 안 해와 그리고 현장에 띡 앉아 있어 내가 푸는 걸 들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아리아 수업을 진행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알고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사전에 예습할 때에는 이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여기 앉아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었다면 푼 친구들이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푼 친구들은 이미 이 개념과 기출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못 풀었다면 적어도 우측 페이지를 열심히 공부해 오셔야 한다라는 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아리아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제출한 양식지를 누가 검사해 주겠어요? 조교쌤들이 검사를 해주겠죠. 그렇죠? 조교쌤들이 검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전략 짜는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요거 위주로 검사를 할 거고 풀이 과정에서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거 관련된 코멘트를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이제
구성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으니까 문제 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아리아를 미리 경험해본 친구들은 그 구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하루 세 문항을 풀게 됩니다. 근데 한 문제는 1단원 문제고 한 문제는 2단원 문제고 한 문제는 3단원 문제입니다. 수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한 문제는 지수로그 문제고 한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고 한 문제는 수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루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5일 동안 진행해서 한 주치 과제를 완성하시면 되니 한 주에 여러분들이 한 과목당 풀어야 되는 문제는 15문제가 됩니다. 수원 수투를 일단 같이 한다고 치면 30문항을 풀어주시는 게 한 주의 필수 과제량이 되고 적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위해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한 주의 필수 과제량은 얼마다? 15문제다. 한 과목당. 근데 다섯 개의 세트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개의 세트에는 지수로그 문제가 다시 한번 골고루 거듭 제곱급 문제, 지수로그 연산 문제, 그래프 문제, 방부등식 문제가 한 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골고루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를 쭉 풀 때 지수로그 한 단원에 한해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소단원이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 주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완벽한 비율에 맞게끔 학습을 할 수 있고 한 주 해설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 아, 내가 전 단원을 골고루 잘 공부했구나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고 그러면 당연히 진부한 이야기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요. 이것들이 모여서 다시 곱하기 5 해서 한 달이 됐다고 썼을 때 한 달이 됐을 때는 그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소재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리아에 들어가 있는 75문제는 소재가 겹치는 문항이 거의 없고 다 동일하게 골고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럼 하루에 5문제씩 풀면 3문제씩 풀면 그러면 15문제 푸는 건데 너무 적지 않냐? 일단은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구성이 워낙 알차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15문제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점 15문제 푸는 게 조금 양이 적다. 물론 네가 이 수원만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수원, 수투, 미적을 다 한다고 치면 당연히 훨씬 늘어나겠죠. 그런데 15문제가 적다. 워크북이 나갑니다. 워크북은 주간지로 나갑니다. 주간지.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주간지를 나눠줄 겁니다. 주간지를.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남으시면 풀어볼 수 있게끔 자료는 뭐 무한정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문제가 적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쑤셔서 계속 일단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를 다 풀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남는 친구들은 저희가 제공해주는 주간지, 아리아 주간지도 계속 풀어주시면서 병행해주시면 훨씬 더 풍부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아리아 구성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는 뭘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요 1번 문제, 2번 문제 요 두 문제를 풀 건데 지금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수원 그리고 조금 더 넘겨보시면 초록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수투입니다. 제가 지금 2교시 때는 수원을 풀 거고 그리고 3교시 때는 수투를 풀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QR을 이미 들어오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QR을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10분 내지 15분 정도 간단하게 여기 있는 개념 포인트를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잠깐 드리고 문제를 풀게끔 한 다음 해설 강의를 하고 옆에 있는 매뉴얼 정리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55분까지 착석해 주시면 그때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